정부가 지난 주말 사이에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 첫 번째 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게 2013년 5월이니까 이제 2년이 채 못 흘렀네요. 1년 반 정도 동안 7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직접 취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겠네요? 네. 네, 일할 건 일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번에는 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계획을 하거나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을 앞당기고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투자 효과가 총 25조 원, 그중 대규모 기업 투자 지원 효과는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의 조기 착공 지원, 산업단지 내 OLED 라인 증설 지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주한미군 이전부지 가운데 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남산 조망권 문제가 걸려있는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는 용적률을 낮추는 대신 캠프킴 부지는 업무용 고층 빌딩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용적률을 더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국방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결국 내용을 합의함에 따라 유엔사 부지는 올 하반기,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는 오는 2017년에 개발이 들어갑니다. 현재 123층의 높이의 제2롯데월드 용적률이 600%가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캠프킴 부지는 그 이상의 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한 건물로 높게 지을지 아니면 50층에서 60층 높이 규모의 건물을 여러 개 지을지는 민간 개발자의 몫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10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한전부지 개발의 조기 착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2년에서 3년 걸리는 건축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용도 지역 변경과 교통, 환경, 재해 영향 평가 등도 한 번에 끝내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3월 한전부지 개발 계획안이 제출되면 협의가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는 걸 최소화하겠다면서 지역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공장 라인 증설을 위해 간선 도로를 깔아주고 기업 용수 사용료도 원가 수준까지 대폭 깎아줍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이 자체 건설에 운영하는 정수처리장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용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산단 인근의 간선 도로도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른 수혜가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어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투자 지원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뭐 구체적인 투자 위치라든가 그리고 특히 또 한전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착공 시기까지도 언급이 됐었고 그만큼 좀 의욕적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기업에만 좀 수혜가 집중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외에 또 나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관광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몇 개의 복합 리조트를 형성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정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숙박과 관광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핵심 시설들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먼저 복합 리조트를 올해까지 2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고 리조트 안에 들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만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분을 51%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내국인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와 리포앤 시저스 복합 리조트 등이 건설될 계획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입지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추가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만금과 경상남도 등도 카지노가 들어올 수 있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내 면세점도 서울의 3곳, 제주의 1곳 등 총 4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0년 넘게 신규 면세점이 없어 매번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는 등 급증하는 수요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의 일반 경쟁을 통해 대규모 면세점 2곳,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곳, 제주도에도 제한 경쟁 방식으로 1곳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 호텔 역시 2017년까지 5,000시를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5성급 호텔 시설을 짓는 데 재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호텔 건립이 1차 목표라면서 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서울 외곽 등으로 나가 투숙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을 관광 호텔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호텔 건설 자금 1조 원도 추가로 공급합니다. 호텔의 소유는 리츠와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가 하고 운영은 전문 운영사가 하는 방식인 호텔 리츠 사업도 육성할 방침인데요. 호텔 리츠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호텔 리츠의 상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지 기자, 이 초등학교 때 책 좀 읽었나 봐요? 책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네, 제가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뚜렷하게 그리고 파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조금 뭔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정부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라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테크노밸리가 확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 입주가 어렵고 또 기업 지원 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등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산단은 IT와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유망 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도 유치합니다. 대전과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 산단 2차 지구로 선정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키웁니다. 대전은 바이오와 ICT, 울산은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남양주는 신재생 에너지, 경산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IT 클러스터, 순천은 연구 비즈니스 지원 단지, 마지막으로 제주는 게임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MRO 항공정비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항공정비 수요가 연 2조 5천억 원에 달하면서 매년 4%씩 성장 중이지만 현재 정비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항공사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 MRO 합작법인 설립과 신규 MRO 단지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MRO를 추진하는 업체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의 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중소국내 정비업체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만 가지고 있던 정비 기술을 우리 기업도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정비 물량까지 확보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이 면세점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활성화해서 3개, 서울에 3개, 그리고 제주에 1개 세우겠다. 그리고 인천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시티와 리포앤시저스 복합 리조트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반면에 이 국내 벤처 투자와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를 만들겠다, 또 어디에는 어떤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또 언급이 됐던 부분이 기술금융이 있었죠. 사실 말하자면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전부터 애초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를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